오래 쓸 수 있는 대신에 그만큼 자연에서 분해되는 시간 역시 오래 걸립니다. 땅에 묻어 썩어 없어지려면 대략 500년이 걸린다고 하죠. 세계 최초로 만들었던 플라스틱도 어딘가에 아직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교수 박지영입니다. 혁명이란 이전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트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것을 의미하죠. 오래전으로는 신석기 시대에 있었던 농업혁명, 가장 최근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화 혁명,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삶을 급격하게 바꾸었던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혁명은 멜서스 트랩이라 불리며 인구 증가에 따라 절대적 빈곤이 사회에 만연할 것이라는 인구론의 문제를 극복하게 만드는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만든 산업은 이제 이른바 그린 혁명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 공장이든 뭐든 사실 발전만 친환경으로 하면 나머지는 다 친환경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산업 부문에서 화석연료 사용의 약 80%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지만 20% 정도는 산업 공정에 직접 사용되기도 하죠. 그걸 바로 우리가 석유화학산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흔한 이 플라스틱부터 바로 석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에너지는 전기와 수소 등등으로 전환한다면 과연 그 공정에서는 어떻게 석유 사용량을 줄이려고 할까요? 여러분, 나프타라는 게 있습니다. 석유화학공업에 사용되는 원료는 바로 이 나프타입니다. 석유를 분별증류,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분별증류 할 때 약 140도에서 180도에서 나오는 그 물질이 바로 이 나프타입니다. 이 나프타를 분해하고 다른 화학물과 제조해서 합성수지, 합성고무, 합성섬유 이런 것들을 만들죠. 이 분별증류법을 통해서 플라스틱과 고무와 섬유가 다 석유에서 나옵니다. 산업혁명 이후 우리는 이 바로 석유 속에서 묻혀 살아왔던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합성수지, 바로 플라스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기존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나프타를 바로 이 친환경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대두유, 파뮤, 폐식용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석유를 활용한 나프타 대신에 바이오 나프타를 생산할 수도 있고요. 또 전에 사용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드는 열분해유 나프타를 생산하는 기술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효율성을 높여서 더 좋은 플라스틱을 만드는 방식이 있죠. 더 단단하고 충격에도 잘 견디고 열에도 잘 견디는 고강도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기존보다 적은 양으로도 기존과 동일한 성능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다만 이 플라스틱의 절대량이 많아지게 되면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새 많이들 들어보셨을 바로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입니다. 일반 플라스틱은 분자 기록 구조가 강해가지고 오래 쓸 수 있는 대신에 그만큼 자연에서 분해되는 시간 역시 오래 걸립니다. 땅에 묻어 썩어 없어지려면 대략 500년이 걸린다고 하죠. 세계 최초로 만들었던 플라스틱도 어딘가에 아직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분해성 소재로 플라스틱을 만들어 강한 분자 기록 구조가 잘 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만 잘 갖춰지게 되면 1년 안에 미생물이 먹어치워 분해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생산한 플라스틱을 다시 녹여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종류를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1위 기업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포스코입니다. 무려 10년간 1위를 하고 있고 한 해 무려 7천만 톤이 넘게 생산하고 있죠. 이는 한국 남동발전 또 한국 동서발전이 발생시킨 온실가스의 양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철광에서 왜 이렇게 많은 탄소가 나오는 걸까요? 바로 그 이유가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환원제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석탄으로 만든 코크스가 환원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코크스가 어마어마한 양의 온실가스로 배출되는 거죠. 이 때문에 포스코를 포함한 세계 유수의 철강사들은 환원제를 코크스에서 바로 수소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소 환원 제철입니다. 이 수소를 환원제로 넣게 되면 기존에 배출되던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H2O, 바로 이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탄소 배출 없이 철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탄소를 발생시키는 산업에는 이 시멘트가 또 빠질 수 없는데요. 시멘트 공정에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직접적인 배출과 함께 공정 중에도 바로 탄소가 배출됩니다. 소성 공정에서 발생하는데요. 석회석을 포함한 시멘트 원료에 뜨거운 공기로 열을 가하게 되면 이때 탄산 칼슘이 분해되는 탈탄산 과정이 진행되고 이때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멘트 업계는 그 원료인 석회석을 비탄산염 원료, 슬래그와 애쉬리 등 원료로 대체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링커를 사용하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줄이고 혼합 시멘트의 생산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클링커란 포틀랜드 시멘트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중간 단계에서 나오는 원료 물질로 석회석, 규석, 점토 및 산화초 원료를 혼합 고온에서 소성한 것을 말하는데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는 시멘트 원료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탄소 중립 시나리오 2050의 산업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일상은 석탄과 석유 위에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한순간에 석탄과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산업혁명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현재의 인구와 우리 사회, 경제, 산업, 체제를 유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그리고 멈춤 없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변화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